새벽 4시 42분, 희미한 삐걱거리는 소리에 이준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 소리는 조용하면서도 끈질겼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문을 살며시 열고 있는 것 같았다. 창밖은 아직도 짙은 새벽 어둠에 휩싸여 있었고 시계의 붉은 숫자가 어둠 속에서 음산하게 빛났다. 옆 침대에서 박수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낮 동안 서울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바쁘게 일한 후 지친 몸을 이불 속에 묻은 채 코 고는 소리도 없이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녀의 긴 흑단 머리카락은 베개 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고요한 밤하늘에 흩어진 별빛 같았다. 준호는 이불을 조용히 넘기며 일어났다. 그들이 잠시 머무르고 있는 장소는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박수진의 어머니 박영희의 집이었다. 그들의 원래 집은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임시로 이곳에 거주 중이었다. 영희 씨의 집은 작고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고 바닥은 차가운 마루였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세월의 먼지와 함께 그녀가 몰래 피우는 담배 연기가 서려 있었다. 오래된 냉장고는 삼성의 첫 모델 중 하나로 삐걱거리며 전기를 잡아먹는 소리를 냈고 집 분위기는 묘하게 우울했다. 준호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그 소리는 부엌 찬장이 삐걱거리는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아니, 이게 뭐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박영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때 미용사였던 경력을 가진 중년의 여성으로 짙은 화장과 핑크색 립스틱, 그리고 낡은 꽃무늬 가운 차림이었다. 가운은 구멍이 난데도 대충 묶여 있었고 발에는 오래돼 낡은 슬리퍼가 헐렁하게 끼워져 있어 마치 할머니의 비밀 무기 같았다. 영희 씨는 조용히 찬장을 뒤적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때때로 작은 소리를 내며 와플 과자 봉지를 건드렸고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준호는 가만히 숨을 죽이고 있었지만 바닥의 마루가 살짝 삐걱거리자 영희가 갑자기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 같았고 준호 씨, 무슨 일 있나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라며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연극 무대에서 대사처럼 과장되어 있었고 손톱은 짧았지만 날카로워 나무 테이블에 깊은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준호는 얼굴을 돌리며 그냥 물 마시러 나왔어요. 라고 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영희는 짧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찬장 정리에 몰두하며 그럼 얼른 들어가세요. 덥다고 난리인데 또 깨어나면 안 되잖아요. 라며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살짝 거두었다. 부엌 안에는 오래된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와 낡은 꽃무늬 커튼에 묻은 때와 햇볕에 바랜 자국이 보였다. 찬장 위에는 몇몇 낡은 유리병과 오래된 소금통, 그리고 영희가 비밀스럽게 감춰둔 와플 과자 봉지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준호는 그 광경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와플 과자라니 그 정도쯤은 다이어트 중인 자신도 몰래 먹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문제는 영희 씨의 뜻밖의 행동이었으니 더 불안했다. 준호는 다시 침실로 돌아와 박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세상 모든 걱정에서 벗어난 듯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불안과 의혹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과연 어머니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휴대폰 진동 소리가 울렸다. 화면에는 미확인 번호가 떴다. 그는 손끝이 떨리며 전화를 받았다. 오늘 밤 12시에 오지 않으면 수진에게 내가 너 밤에 몰래 다니는 걸 다 말할 거야. 장난치지 마.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직감하며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날 밤 창밖으로 들려오는 지하철 소리처럼 그의 인생도 멈추지 않고 뒤틀리기 시작했다. 새벽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수원 권선구의 작은 다세대 주택 안, 박준호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고 머릿속은 전화를 끄는 순간부터 혼란스러웠다. 도대체 왜 엄마가 나를 이렇게 협박하는 거지? 수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며 끝없이 이어졌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박수진은 이준호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가는 소리를 들었지만 피곤에 찌든 몸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입고 있던 것은 부드러운 회색 니트 원피스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 스타킹, 그리고 발끝을 감싸는 회색 털 슬리퍼였다.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에 은은한 라벤더 향의 향수를 뿌려 한낮의 카페에서 일하는 그녀의 이미지가 그대로 묻어났다. 수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침대 곁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밤새 울렸던 알람을 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부엌으로 향했다. 주방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스치는 고소한 냄새에 발걸음이 멈췄다. 박영희가 무쇠팬을 들고 팬케이크를 굽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낡은 핑크색 가운을 대충 걸치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입은 옷은 낡은 레이스 블라우스로 세월의 흔적을 감추지 못했다. 바닥에 찰랑거리는 검정 스타킹과 발에 낀 낡은 양말은 마치 나는 집안일의 대장이라는 듯한 포스를 풍겼다. 아직 안 잤어?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영희 씨는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 섞인 말투로 말했다. 준호, 너 왜 이렇게 야근하냐? 몸 상한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물 좀 마시러 나왔어요. 그냥 지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부엌 찬장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준호는 그 소리에 놀라 몸을 돌렸다. 찬장 안에는 여러 가지 병과 통조림, 그리고 숨겨진 듯한 작은 상자가 있었다. 영희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것을 가리며 그런데 쳐다보지 말고 얼른 들어가라고 다그쳤다. 준호는 그녀의 행동이 더욱 미심쩍어졌다. 도대체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 그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오래된 찬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은근히 웃었다. 할머니 집에 온 것 같네? 여긴 고양이도 없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나 그의 웃음은 곧 다시 불안으로 바뀌었다. 아침이 밝자 박수진은 평소처럼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녀는 깔끔한 흰 셔츠와 네이비색 스커트, 그리고 편안한 흰 운동화를 신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가느다란 은색 귀걸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녀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며 밝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켠에는 남편 준호의 이상한 행동이 걱정스러웠다. 준호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작업복 위로 떨어지는 땀이 무겁게 느껴졌고 손에 쥔 공구가 무거웠다. 그의 눈은 자꾸만 멍하니 벽에 그려진 낡은 페인트 칠과 누군가가 낙서처럼 새겨놓은 욕설을 바라보았다. 동료인 김민재가 준호야, 오늘 왜 그래?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다가왔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라고 대답했다. 속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박수진과 저녁을 준비했다. 수지는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준호에게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 일 때문에 그래? 라고 물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따뜻한 걱정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져갔다. 저녁 식사 도중 박영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수진아, 너도 알겠지만 이 집은 곧 다시 리모델링 들어가야 해. 그때는 너희도 좀 도와줘야 한다. 그녀의 말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준호는 식탁 아래에서 손을 꽉 쥐었다. 이것도 다 계획된 일인가? 그는 속으로 의심했다. 밤이 되어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오래된 드라마를 보며 잠시나마 평온을 찾으려 했다. 수지는 편안한 회색 후드티와 레깅스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를 어깨 뒤로 넘겼다. 그녀의 목덜미에는 은은한 진주 목걸이가 빛났다. 준호는 그녀의 곁에 앉아 따뜻한 체온을 느꼈지만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었다. 그때 집안은 다시 한번 이상한 소리로 가득 찼다. 부엌 찬장의 삐걱거림, 바닥을 스치는 발걸음 소리, 그리고 문틈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빛. 준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또 시작인가?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문을 살짝 열었다. 그곳에 서 있던 것은 박영희였다. 그녀는 이번에는 다소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가운은 허리띠가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눈빛은 어딘가 광기 어린 듯 번뜩였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준호야, 이제 내 차례야. 숨기지 마, 모두 다 알게 될 거야. 준호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 순간 집안에 울려 퍼진 것은 다름 아닌 박수진의 방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고 긴장감은 한없이 고조되었다. 그날 밤 준호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영희의 협박과 그 속에 담긴 비밀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다. 박준호는 어둠 속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영희의 협박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점점 커져가는 불안이 꿈틀거렸다. 그의 손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이마에는 차가운 식은땀이 맺혔다. 침실 창문 너머로는 빗방울이 가늘게 떨어지며 조용한 밤을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수원역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는 박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쁘게 손님을 맞았다. 그녀는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남편 준호의 변화가 걱정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연한 베이지색 블라우스는 부드러운 실크 소재로 목선과 쇄골을 은은하게 드러냈다. 아래에는 검정색 슬림핏 팬츠를 매치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발끝엔 은은하게 반짝이는 작은 굽의 구두가 그녀의 움직임에 리듬감을 더했다. 카페 한켠에서는 동료 직원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한 직원이 이런 농담을 던졌다. 수진 씨, 오늘도 손님들 마음 훔치러 나왔네요. 요즘 남편분이랑 싸움은 없죠? 아니면 집에서 누가 좀 조용히 해라 하는 소리 들리던가? 수진은 살짝 웃으며 준호가 요즘 좀 피곤한가 봐요. 일도 많고 스트레스가 쌓였나 봐요라고 대답했다. 준호는 이날도 공장으로 출근했지만 그의 정신은 산만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용인 반도체 부품 공장으로 복잡하고 거친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의 작업복은 땀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동료인 이재훈이 다가와 준호야, 오늘도 기운 없네?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지만 준호는 그냥 피곤해서 그래라며 웃어넘겼다. 점심시간, 준호는 혼자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그의 눈은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았고 머릿속에는 밤의 기억과 박영희의 협박이 교차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는 스스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저녁, 집에 돌아온 준호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박영희와 마주쳤다. 그녀는 낡은 무늬가 있는 빨간 가운을 걸치고 있었고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은색 팔찌가 빛났는데 그 팔찌는 준호에게 알 수 없는 불길함을 전했다. 준호야, 오늘은 집안일 좀 도와라. 고생만 시키지 말고. 영희의 말투에는 평소보다 강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라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다. 밤이 깊어지고 준호와 수지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수지는 편안한 회색 티셔츠와 부드러운 면 소재의 스웨트 팬츠를 입고 있었고 긴 머리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힘들면 말해, 우리 함께 해결하자고 속삭였다.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그냥 내가 좀 예민한 거야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다시 부엌에서 찬장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조심스레 부엌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박영희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눈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어렸다. 준호야, 너도 이제 다 알았잖아. 숨길 수 없어.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준호는 몸이 얼어붙었고 그 순간 집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문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와 함께 그의 인생도 또 한 번 뒤틀리고 있었다. 그 밤, 준호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수원시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어둠은 더욱 짙어져만 갔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복잡한 미스터리의 끝에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는 속으로 중얼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화면에 또 다른 미확인 번호가 떴다.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박준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휴대폰 화면에 뜬 미확인 번호는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손끝이 떨리며 전화를 받자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준호야, 오늘 밤 12시, 그 약속 꼭 지켜. 그리고는 전화가 끊겼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에 잠긴 수원 권선구의 오래된 주택가,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그의 불안한 마음을 비추고 있었다. 도대체 누가 이러는 거야? 그는 자신에게 되묻고 답을 찾으려 애썼다. 그날 저녁, 박수진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청량한 하늘색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발에는 깔끔한 플랫 슈즈를 신었다. 머리는 부드럽게 웨이브가 져 있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소 뒤에는 준호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수진이 다정하게 물었다. 준호는 눈을 피하며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켰다. 하지만 그날 밤 다시 한번 부엌 찬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조심스레 일어나 문틈 사이로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박영희가 어두운 눈빛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빛나는 은색 팔찌가 희미한 조명 아래 반짝였다. 준호야, 내가 감히 날 의심하다니? 이제부터는 내가 주도권을 잡겠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음험한 힘이 실려 있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그 순간 집안의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 급히 전화를 받으러 갔고 준호는 그 틈을 타부엌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젠 끝내야 한다. 이 미스터리를 풀고 가족을 지켜야 해. 그는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결심과는 달리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두 눈이 준호를 향해 번뜩였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다. 속삭임처럼 들려오는 그 말에 준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의 인생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어떤 비밀과 음모가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박준호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레 내며 집 문을 열었다. 바깥의 차가운 공기와 달리 집 안은 묘하게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그녀가 입은 베이지색 니트와 편안한 트레이닝 팬츠는 평소보다 더 부드러운 느낌을 자아냈다. 긴 머리가 어깨를 살짝 감싸며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그녀는 준호를 반겼다. 준호야, 어디 다녀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향했다. 그가 방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박영희와 남편이 함께 웃고 있었고 그 뒤로는 푸른 들판과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준호는 그 사진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평화는 언제 찾아올까? 그때 문득 부엌에서 찬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는 다시금 몸을 굳혔다.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걸어갔고 문틈 사이로 박영희가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상자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웠다. 준호야, 이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야. 그녀가 낮게 경고했다. 준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집 전화기가 울렸다. 수진이 급히 전화를 받으러 나갔고 준호는 혼자 남아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 몇 장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이름들과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중 하나는 박영희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준호는 손이 떨리며 편지 한 장을 펼쳤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때 수진이 뒤에서 다가와 말했다. 준호야,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우리 함께 헤쳐나가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과 희망이 교차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집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준호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다.